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저희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휴일 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증시는 뉴욕 증시 좀 휴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장을 3거래일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오른 모습이고요. 그 폭도 좀 상당히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글로벌 증시에 좀 안정감을 좀 불어넣어주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중국 증시의 상승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점심시간 이후, 중국 증시 점심시간 이후부터 해서 마이너스까지 왔다 갔다 하던 네. 중국 지수가 2시부터 이제 많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3%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네. 무역 수지 관련해서 불황이야 흑자이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다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일부 외신들의 컨센서스의 좀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좀 제가 감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캐캐 묵은 이런 악재 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자 미국 증시도 그다지 호재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좀 기술적 반등스러운 반등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좀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매력 구간대에서 쉽사리 반응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강하게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모두 이제 사그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외신 쪽에서 많이 들려왔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외신 이야기 먼저 들려주시죠. 약간 일단 블룸버그에서 얘기하면 차이나 리스크가 우려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사견을 잠깐 좀 드리자면 중국의 근본적인 그 증시 하락에 대해서 누구도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해소되는 것,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이 해소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회복으로 가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기엔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는 것도 전혀 없었고 일단 이상한 정치적인 루머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빴던 중국 증시에 대한 스탠스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중국 증시 하락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자기네들도 제대로 모르는 그 중국에 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다고 일단 표현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꽃이었던 바이오테크라든가 그리고 IT테크 중심으로 하는 반등이 일어났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는 좀 강한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변동성은 상당히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변동성 차트가 원래 있었는데 1시간 내에 좀 삭제가 됐나 봐요. 변동성 지수 계속 떨어지지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이제 다우지수가 딱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절반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평소 상태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FOMC 회의는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FOMC 회의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금리 인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머징 시장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 중국 본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주안점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수출에 대해서 2달 연속 하락세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서동수 대리 캐캐 묵은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국 증시 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좀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2% 이렇게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주는 모습.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그럼 중국의 어떤 흐름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변곡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의 고민은 여기서 변곡점이 형성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양쪽 다 확실한 건 둘 다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의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좀 중론으로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241선에 지금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저점보다는 약간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좀 위험한 부분들은 아니고 여기서 언제든지 한 2, 3일 정도의 추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깨고 나게 되면 정고점까지도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기회 영역에 왔다라고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부정적으로 약간은 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제가 쉽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환율을 보시면요. 네. 어제 1,200원 선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1,2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1,208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율의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너무 좀 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느냐,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확인이 되면 저점 대비해서 지수는 약간 올라올 겁니다. 네.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저점이었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저점이 아니라면 좀 더 좀 리스크가 커지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FOMC 수요일 정도 되지 않나요? 네, 16일. 예. 그렇게 되면 아직 시간 며칠 한 4거래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4거래일 동안 시장이 베어마켓에서는 4거래일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사리판 한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느낌에 대해서 너 살래? 안 사. 너 살래? 너나 사. 이런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네. 제약주들도 많이 밀렸었는데 간밤에 어떤 모멘텀 주식들,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인덱스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 부분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근데 우리 코스닥 시장 바이오테크는 완전 박살이 났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기술적으로 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간으로는. 근데 일간 중에 무너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는 전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반등을 못하면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다. 네. IT라든가 바이오테크주도 좀 지금 달려들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원유 수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그전에 이제 금지를 했었던 원유 수출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다시 좀 재개를 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유가 시장에 어떤 좀 파동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처음 전해드렸을 때는 하반기 중에 나올 얘기다라고 했었는데, 네. 당장 내일부터 표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원유 시장에는 좀 약간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거의 30년 동안 수출이 금지가 됐었는데 이 원유 수출이 재개가 되면 유가 시장에 상당한 그런 파급력을 줄 것 같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네, 그쵸? 그렇죠. 예. 4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외신 쪽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CNN머니 따르면요. 일단 1975년도 이후로 원유 수출이 금지가 됐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산유국들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 많이 돌아가는 현상이 많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자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부담이 됐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압 파쇄법으로 인한 셰일가스 그 산유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뭐 산유국이 될 정도로 산유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죠. 아주 친미적인 그 기사였는데요. CNN 머니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오페크 국가들하고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강한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DP의 70%의 소비를 쓰는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수혜를 가져가게 된다. 가솔린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셰일 업체들이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고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마이닝 아니었습니까? 마이닝 산업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도 어느 정도는 받쳐지게 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미국한테는 뭐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초점을 맞춘 기사였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오펙 국가들 또 감산 가능성으로 또 압박이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유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미국 원유 수출로 인해서 유가 시장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섣불리 여기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무슨 조선, 화학 업종, 상품 가격들의 스프레드가 벌어나서 수익이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그림의 논리를 가진 투자 아이디어는 당분간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유가 시장에서는 원유 수입국이 산유국에 대비해서 이 패러다임을 뺏어오는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고 있다. 소비를 하는 부분들, 싸게 소비를 하는 이런 관련된 산업들은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또 시추공 업계, 이런 쪽 셰일 업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란이 또 원유 수출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오페크 국가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오페크 국가들 감산 조정에 대해서 또 좀 회의를 좀 소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시장의 원유의 대세는 글쎄요, 미국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면 키는 결국은 또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